네, 수업 들어갑시다, 이제. 그러니, 오늘, 길라잡이 1-1조. 지난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져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됐다 그랬지, 그쵸? 그랬다가, 한참 지나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합니다. 노아의 방주 얘기 알고 있지, 노아의 방주 사건. 어? 그때 인간이 물로 몰살당했어요. 그러고 나서 노아가 정착한 그 방주가 아라랏 산이야, 아라랏 산. 지금 터키 쪽에서 산 꼭대기에 배가 발견됐대요. 응? 성서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거야. 어쨌든 그때 하면 인간이 된통 당했거든요. 근데 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그 가족들이 열심히 또 자손을 낳고 번성했을 거 아니야. 자식은 3명이야, 노아의 자식이. 그런데 이 세 가족이 엄청나게 자손들을 이제 막 번성시켰잖아요. 근데 항상 때가 되면 싸움이 일어나. 권력 싸움이 일어난다고. 근데 권력을 차지하려면 기존의 권력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노아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믿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다른 이유를 가지고 권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재산권도 자기는 획득할 수 있고. 그 타락하게 됩니다. 원래 노아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1형식부터 갈 거고요.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도 신앙적으로 개판 엉망이 돼가지고 여기 보세요. 내가 성경을 좀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이 있고 함이 낳은 자식들이 있고 야벳이 낳은 자식들이 있잖아. 근데 그 자식들이 또 그 밑에 이제 후손들을 낳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쯤에 요거는 이제 아들들이고 아들.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의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는 거지. 그 이쪽은 뭐야? 증손자뻘 되는 거죠. 그 증손자뻘 되는 한 그 부족이 야, 난 니들하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순수한 신앙을 유지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성경에는 동쪽이라고 나와. 동쪽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쪽으로 갔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죄를 졌는데 어느 정도로 죄를 졌냐? 이런 죄를 졌어요. 야, 뭐 하늘에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얼마나 높은 데 있길래 그래? 한번 우리가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탑이야?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은 성경에서 인간의 교만의 상징으로 바벨탑을 얘기합니다. 이 바벨탑을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해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때 심판이 무슨 심판이야? 이때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 저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단일 언어를 사용했어요. 단일 언어. 그런데 언어가 혼잡해지는 벌을 받은 거야. 의사소통이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의사소통이. 어?
자,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는 심판을 받기 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언어가 혼잡해지는 벌을 받은 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 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 사용하고 있던 오리지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바벨탑을 져가지고 심판을 받기 전에 동쪽으로 왔던 부족이 그 고유의 언어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동쪽으로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한국을 이상하게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합니다. 동방예의지국. 응?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우리나라한테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 그러잖아요. 이쪽에 왔던 그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계속 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한테. 어? 그 사람들은 굉장한 신앙심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보면 만이산 있지, 만이산. 만이산이라고 알아요? 그 산꼭대기에 고인돌 엄청나게 큰 거 있어요. 그 산꼭대기에 그 고인돌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사상이야. 어?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백이민족이라고 그랬죠? 백색이 의미하는 게 순수성이에요. 그래서 그 순수성을 유지하려고 이 동방으로 건너온, 그래서 그 언어를 고수하고 있는 그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그 언어가 그래서 오리지널 언어다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가 도달한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라랏 산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저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을 떠나올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뭐야? 아리랑이야, 아리랑. 원래는 그 아라랏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바뀌었지, 지금은. 자기들 고향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아리랑은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북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잖아, 북한이. 근데 그 사람들도 그냥 우리 먼 조상들의 영혼의 노래인 이 아리랑을 그냥 가슴 뭉클하게 부르는 거야. 어? 아리랑, 우리 아리랑 보면요. 알이랑, 이런 말 나오지? 아리랑. 여기 알이 뭔지 알아요? 알? 알라신 할 때 그 알이야. 알라신 할 때 알. 알은요, 전능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 Almighty. 영어로. 그래서 알이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전능자와 함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도 그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긴 여정에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그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자기 형제들이야. 어?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배교적인 생활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니들 얼마 안 돼갖고 벌 받아. 그 벌 받은 게 바로 이 언어가 혼잡해진 언어의 심판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어 순서와 영어의 언어 순서가 다르다 그랬지, 그치? 영어는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기 시작한 이후에 나온 언어라 이거예요. 왜?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일단 나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지 얘기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영어는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야? 동사가 나오는 것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우리나라 언어는요, 있냐 없냐 이런 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미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가 혼잡해지는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급한 게 나와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부터 확인을 해야지 의사소통이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게 영어라고 하는 류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순서예요. 다 뭐부터 시작한다고? 주인공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자, 영어에서 존재한다를 나타내주는 가장 기본적인 동사가 뭐야? 비동사이죠, 비동사. 일단 비동사의 뜻은 뭐뭐가 있어요? 있다, 이다, 되다, 뭐뭐뭐 하다. 이렇게 이제 뜻이 있는데, 일단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전부 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확인하는 거야. 왜? 본능적이거나 본질적인 거는요, 서로 이해하고 뭐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길라잡이 보세요. 거기 첫 번째, 새들이 뭐 한다? 써봐. 새들이 뭐 한다고? 새들의 본질이 뭐야? 새들은 뭐 한다? 새들은 플라이, 날아간다. 써야죠. 어? 바람이 분다. blow. 바람의 본질이에요. 나무가 뭐 한다? 어? 네. 나무가 뭐 한다? 아니, 그냥 우리가 나무가 뭐 한다 그러면 뭐 한다 그래?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냥 나무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인류가 다시 혼잡해진 언어 속에서 언어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나라 말과 달리 그들은 존재하느냐부터, 그리고 본성이나 본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다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일형식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형식의 특성이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예문을 들어봅시다. book is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쳐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응? 맞아, 틀려. book 주어 동사 is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맞냐 틀리냐 이거야.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책이 한 권 있다는데 뭐. 그쵸? 근데 저 문장을 지금 저렇게 써요, 안 써요? 저렇게 지금 쓰지 않는다 이거야.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일명 삼각형의 원리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자, 1형식이 주어 동사지요?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인데, 가만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의 5가지 형태를 놓고 보니까 2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문장의 마디가 몇 마디야? 3마디죠? 80%를 일단 차지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1형식이 어떤 특징을 지니는 상황에서 1형식을 쓴다고 그랬어요.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본성이 뭐냐, 본질이 뭐냐, 이런 것들 나타내주는 1형식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다가 있냐 없냐, 저것의 본성은 뭐냐, 이거는 한번 겪으면 자주 변하거나 자주 얘기할 게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라고 하는 언어는 이렇게 딱 표상으로 볼 때는 80%가 3마디지만 실제로는 80, 90%가 다 몇 마디를 쓰는 거야? 3마디를 쓰는 거야.
그래서 영어는 두 마디 언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명령어 같은 거 빼고는. 그러니까 세 마디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떤 표현이 등장하는 거야.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는 문장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마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there를 필요도 없는데 갖다 끌어들인 거니까. 세 마디를 만들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니까 문장의 뼈대 구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뼈대 구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영어에서 문장의 뼈대 구조에 안 들어가는 품사를 뭐라 그랬어요? 부서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대어를 뭐라 그래? 얘를 유도부서라고 그래. 유도부사. 그럼 뭘 유도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동사가 이렇게 있다, 이다, 되다, 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나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무조건 뭐다?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를 유도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열 다음에 나오는 비동사는 다른 뜻이 없어요. 무조건 있다예요. 그런데 영어에서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이 시험에 꽤나 빈번하게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영어의 모든 문장이 뼈대 구조는 뭐라고? 주어 동사라고. 99%는 다 주어로 시작을 해요. 근데 얘는 주어가 어디가 있어? 이 뒤에가 있잖아. 그렇죠? 그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은 뭘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야. 얘는 수의 일치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야. 수의 일치 물어보는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일형식에서는 일형식이 어떻게 출발하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이해를 해야 돼. 언어학적으로. 선생님이 제시하는 근거는 그냥 궤변적 근거입니다. 학문적으로 뭐 뒷받침된 그런 근거는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기 때문에 일형식이라는 게 이래 생겼구나. 우리나라 언어학은 또 왜 틀렸나? 라는 걸 나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해를 했다 이거지. 응? 이게 맞든 틀리든 간에 합리적으로는 난 이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자, 우리가 일형식에서는 요거를 하나 이제 조심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일형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일형식의 가장 기본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출발점이라고 했죠. 언어 의사소통에. 근데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새로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새로 생겨나면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무언가가 생겨나다, 발생하다, 생겨나다. 얘가 일형식에서 굉장히 또 자주 등장합니다. 일단 발생하다, 나타나다 그런 뜻을 나타내주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happen, 또 occur, 또 take place, 또 break out 등등이 있지, 그쵸? 그런데 저런 일형식 대표 동사들과 관련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는 뭐냐? 예를 들어 이거죠, 이제. What was happened to them last night? 지난밤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What was happened 해가지고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발생이 되다라고 해석이 되지. 발생이 되다. 저게 이상하게 느껴지질 않아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쓴 이 발생하다라는 이 일형식 동사가 시험에서 수동태로 이미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 무슨 일이 발생한 거야, 이거? 저거는 수동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일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주인공의 본성이나 본질,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야.
다시 말하면 다 자기 얘기야. 있다 없다만 얘기하면 되고 본성을 제대로만 얘기하면 그 기능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에 나오는 동사의 별명을 우리가 완전 자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자동사.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대상이 필요 없는 거야. 새가 날아가는데 목적어가 있어요? 대상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데 대상이 있어요? 나무가 자라는데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는 거는 뭔가 에너지를 받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는, 자동사는, 이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렇게 was happened,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나와 있는 거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일형식의 핵심 동사들이 수동태로 표현되면 그거 오답이다 라는 걸 이해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형식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세 번째는 appear라는 단어입니다. appear가 무슨 뜻일까요? appear가 일형식에도 등장하고요. 이형식에도 등장을 합니다. 일형식에서는 나타나다로 쓰여요. 나타나다. 그래서 얘는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있어요. 뒤에 부사가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he appeared suddenly 그러면 그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렇게 되지, 그쵸? 그런데 이 형식의 appear라고 하는 거는 뭐뭐처럼 보이다 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이 형식은 이제 바로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형식이 주어, 동사, 주격, 보어지요. 주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밖에 못 나오죠. 부사가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형식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런데 appear를 비롯한 이 형식 동사에서 뒤에 부사가 나오면 해석적으로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He appeared happily 그러면 그는 행복하게 보였어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요, 잘. 행복하게 보였다가 아니라 appear가 뭐뭐처럼 보였다이기 때문에 뒤에 부사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고? happy를 써서 그 사람이 행복한 상태로 보였다는 거야. 우리나라 말은 이 형식에서 이 주격 보어가 부사로 해석이 돼요. 부사. 영어는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내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나중에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일형식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일단 1차시 마무리인데 일형식에서는 영어는 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출발이 어떻게 생겨났나 그걸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일형식에서는 일형식에서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 생각보다 많이 틀립니다. 고등학생들도 대열로 시작하는 문장에 수의 일치 문제 생각보다 많이 틀려요. 발생하다 수동태 쓰면 안 되는데 수동태 써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appear가 일형식으로 쓰였는지 이형식으로 쓰였는지 문맥을 보면 다 아는데 문맥의 쓰임을 잘못 파악해갖고 뒤에 나온 단어가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지 부사가 나와야 되는지 구별을 못해서 틀리는 경우 일형식은 다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요? 자, 잠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 형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